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동안 꽤 핫했었던 이 동방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이제 주말에 2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 동방, KTH, KCTC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자, 보시게 되면, 동방 같은 경우에도 뭐, 일봉상으로 간단하게 저점 봐도 뭐 보통 1900, 2000원짜리가 14,000원, 이때 저점 1900원짜리 때가 11월 달이었었는데 작년 올해 2월 달에 뭐 13,000원까지 주고 상한가 쉬었다 또 상한가 지금 조정 들어와 있죠. KTH도 마찬가지로 뭐 4,000원 정도 하던 게 2만원대 뭐 지금 올해 1월 달에도 상한가 그러고 2월 달에도 상한가 뭐 정신없습니다. 자, KCTC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2,000원 따들이 지금 11,000원 5배. 이때가 11월 달 대비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쿠팡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한가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쿠팡회가 이 세 종목들에 관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쿠팡이 이제 이게 2월 달 기사예요. 올해 2월 달 기사인데, 이제 미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이제 리스트가 뜬 거죠. 동방은 이 쿠팡의 이제 물류 운송 전담 기업 회사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쿠팡에 관련주로 묶여져 있고, 이 쿠팡이 출시한 온라인 동영상 OTT 쿠팡 플레이가 있어요. 이거 이제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한 게 KTH인데, 이 KTH 역시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한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했죠. 이 KCTC도 보면 이 동방에 이 물류하고의 참고 업무 이렇게 제휴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방 오를 때 KCTC 또 그러고 이제 KTH는 이제 OTT 관련해서 쿠팡 플레이 관련해서 자 이렇게 크게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꽤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동방은 또 그러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자 지난해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어요. 동방이 6.5% 감소해서 자 이제 5,920억 원 이 정도 났고 영업이익이 이제 18.2% 늘었죠. 247억 가까이 났고 단기 순이익이 또 흑자 전환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장기 프로젝트 수익 및 비용 효율에 따라 이익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쿠팡 관련주는 사실 쿠팡 증시하고도 좀 영향을 받아요. 이제 올해 30일 기사인데 이제 쿠팡이 이렇게 이제 한 4%? 일단 4%또 올랐던 것 같아요. 5% 넘게 이제 급등하니까 자 동방도 조금 올랐고 이렇게 뭐 KCTC 대표적으로 뭐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 이런 이 종목들이 동방, KCTC, KTH입니다. 자 3월 말에 뉴스가 나왔죠. 손장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자 쿠팡과 유사한 서비스를 추진할 뜻을 밝혔죠. 그럼 이제 쿠팡 관련주가 또 다시 조금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외신에서 손 회장이 자 소프트뱅크자회사 제이홀딩스를 통해서 쿠팡 일부 서비스 도입을 자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쿠팡하고 묶인 종목들이 동방, KCTC, KTH인데 이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뉴스가 이제 꽤 사실은 이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제로 해서 좋게도 그렇게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쿠팡 상장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류를 담당하거나 또 쿠팡 플레이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KTH는 실질적으로 쿠팡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어설프게 엮인 종목들보다 사실 많이 크게 간 건 맞아요. 보통 월봉 기준으로 봐도 이제 월봉이 한 달에 차트를 보여준 거죠.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만 한 달을 이렇게 봉으로 그려놔서 1월 1일 시초가보다, 그러니까 매달 1일 시초가보다 매달 31일 이 종가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떠서 양봉이 되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이 18년도 10월달 저점이 1,100원짜리였었어요. 그 주식이 고가인 13,000원 찍었으니까 한 12배? 뭐 이렇게 10배 넘게 어찌가는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들이 조정을 받아도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게 되면 주식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런 이슈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손정희 소프트 회장이 이렇게 일본에서 서비스를 추진하는 뭐 이런 이슈와도 상관이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차트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하면서 동방을 살펴보면, 쿠팡이 이제 물류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8년도 이렇게 보면 이제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화나가 한 달짜리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파란 거, 3월 달에 시작가가 2,000원인데, 3월 말에 종가가 1,780원이면 이렇게 파랗게 되죠. 꼬리는 이제 그 달 중에 찍었던 최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이렇게 대바닥이 사실 이 차트라는 게 이 어떤 그 뭐 정확하게 이 차트대로만 해서 뭐 떼돈을 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말해주는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이 올라간다는 정답을 맞추는 뭐 타임머신 같은 도구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즉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어느 정도 그냥 예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사지만 철저하게 또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주식은 대응 영역인 거죠. 딱 하나 그냥 선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본다면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인데, 자, 동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때 12년도, 13년도, 16년도, 18년도 이렇게 다 쭉 19년도까지 거래액이 전무했었죠.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누구도 동방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쿠팡이 뭐 물류 회사라는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언제부턴가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렇게 20년도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확연히 드러나죠. 이때보다는 확실히 큰 대량 거래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그러니까 꼭 어느 자리만 가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 월봉에서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월 달에 저점이 1,400원이었는데 고점이 2,600원이에요. 1,400원. 그러니까 1,400원에서 1,500원 대만 가면 2,600원 가고 1,700원 가면 2,600원 가고 자, 1,600원, 1,700원 가면 또 2,000원 가고 2,000원 가고 2,600원 가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을 이렇게 했냐면 작년 20년도 2월 달부터 이렇게 20년도 12월 달까지 이렇게 돼요. 이 자리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재밌고요. 이게 자, 이렇게 좀 굵게 그려드린 선이 이제 월봉 5개월 선인데 매물대 역할을 하죠. 이 주식이 진짜로 크게 가려면 이 월봉 5개월 선이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 솟고 이렇게 볼록볼록 솟고 자 이렇게 언덕처럼 이런 자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갈 때가 바로 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이 바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매물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변곡점이라는 이제 알려져 있죠.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기법이라면 기법인데 자, 이 친구가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자세히 보면 18년도 5월 달에도 여기를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떨어질 때가 20년도 2월 달에도 떨어졌고 보시면 여기 꼬리 보이시죠? 꼬리가 이제 그 월 중에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당연히 꼬리를 딱 달았겠죠. 자,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더니 세 달을 기다렸더니 또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 20년도 8월 달에 또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월봉 5개월 선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산처럼 생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거나요. 이렇게. 자, 이 주식은 저기를 돌파하면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에 이게 이제 1월 달, 이따 1월 달이죠. 엄청나게 올라간 게 보시게 되면 이 뉴스는 이제 2월 달에 났지만 이게 이제 기사가 2월 달에 났지만 벌써 2월 15일 났지만 2월 15일 전 달인 1월 달에 벌써 쿠팡 관련해서 동방이 계속 핫하고 있었죠. 많이 시장이 이제 알려지고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돌파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못 들었던 자리를 빵 뚫은 거죠. 대량 거래를 싣고서. 그러니까 이 주식은 2m로만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 주구장창 상승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산으로 그려진 이런 이 울뚝 솟은 자, 이런 공간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죠. 12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차트는 지금 주식한다고 해서 지금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나간 역사를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숨겨진 매물대라든가 그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2년도 7월 달에 돼 있고 이렇게 언제냐면 작년 7월 아주 오래된 7년도 11월 이때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여러 가지 공간들이 존재하고 이후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매물대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자, 가깝게는 이때 12년도 6월 달에 아까 빨갛게 거놨듯이 한번 또 빨갛게 거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렇게가 되죠. 여기도 뚫었죠? 2월 달에 이제 상장 복격화가 딱 되면서 쿠팡이. 자, 그래서 밑에 걸 다 지우고 위에 있는 파란 볼록한 걸 이렇게 그려놔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추세가 완전히 화형을 확정이 되는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가 되는 거죠. 예전에 오랫동안 못 뚫던 이 자리를, 여기부터 계속 못 뚫던 이 자리를 강하게 빵 뚫었고, 또 이 자리,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변곡점까지도 뚫어서 여기에 주식을 산 어떤 누군가가, 자, 우리는 다 물량 매집을 끝냈어. 하고서 뿡 날아간 거죠. 근데 이 주식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2,000개 넘게 있으면 2,000개 넘게는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입할 리가 없죠. 자, 여기서 매집을 해서, 자, 우리 이 주식 동방 엄청 좋아, 막 쿠팡 저기 한데, 여기서 사자, 매집하자 해서 여기서 팔 리가 없죠. 어디서 샀을까요? 당연히 이런 데서 매집한 거죠.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매집을 했으니까 평단가가 1,180원에서 2,000원까지, 2,000원을 가지면 박스권이 됐으니까 아마 뭐 1,500원, 1,600원쯤 됐겠죠? 이렇게 꾸준히 매입했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조용조용히.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매집하니까 대량 거래가 빵빵 자꾸 들어오죠. 자, 만약에 이때부터 매집 안 했다고 쳐도, 여기서 매집했다고 쳐도, 이때 가격이 저가가 1,400원이고 고가가 2,600원인데 어쨌거나 중간값만 잡아도 한 1,900원, 2,000원 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매집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절대 매집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죠, 세력들이. 자, 그러면서 1,400원, 평균 1,400원짜리가 14,000원, 10배 간 거죠. 만약에 주포들이라면 여기서 다 매집했다면 뭐 중간에도 조금씩 했겠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차익을 못 누려도 7배에서 8배 정도는 세력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겠죠. 근데 이 주식을 우리 개인들을 누군가 아마 여기서 쫓아가서 사기도 하고 물려뜯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 전략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잘 맞아요. 이때부터 소문은 계속 있었죠. 야, 동방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인데 쿠팡 뉴욕 증시 상장한다는데 상장한대. 확실하대. 자, 이러면서 쫙 올라가면 여기서 다 났죠. 뉴스는 드디어 상장. 딱 하자마자 주가가 안 좋아지죠. 얘가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어쨌건 이때 이 세력분들이 지금 다시 모아서 자, 이제 일본에도 저렇게 한다니까 아까 이제 기사를 보시면 자, 어딨냐. 자, 손정의 쿠팡 서비스 일본 도입 논의 중 이런 뉴스가 떴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미련이 있어서 자, 저런 것 때문에 세력들이 아마 여기서 또 다시 살 거야. 자, 다시 사서 또 올릴 거야. 저 기사가 좋아. 그런 건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것 때문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또 저것 때문에 손절을 못 치고 저 뉴스로 또 기대감을 갖고 또 다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올라갈 거야. 저 일본에도 한대잖아. 실제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1차 상승 위에 조정, 2차 상승 위에 깊은 조정 항상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주식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이 녹색 연두선이 꽤 중요한데, 자, 지금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려주시고요. 혹시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쨌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드린 말씀이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동방이라는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전 몰라요. 그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녹색 선으로 굵게 그려드린 게 5개월 선인데, 평균 5개월간의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주식이 진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때 최초의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우하향이 확정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12년도 5월 달에 이렇게 11년도에 잘 타고 올라오다가 12년도 6월 달에 5개월 선을 딱 깼죠.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되죠. 자, 고점인 5,200원짜리가 쫙 밀려가지고 1,6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5개월 선을 깼다.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동방의 5개월선 다 와가죠. 그러니까 이 고점이 13,950원을 찍고 5개월선이 다 와가는데 이 파란 녹색선 5개월선이 6,000원대예요. 6,100원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 이 친구 이 자리 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고 추세가 우하향이 확정이 되면서 이 이평선 간의 거리가 이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격이 멀기 때문에
10개월선까지 밀리고 추세가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요. 물론 이제 이 주식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제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뭐 마냥 떨어진다고 올라가는 이런 건 아니죠. 언젠간 반등다고 돌아 나가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신 말씀, 저도 개미 투자자 편이고 저도 개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동방 괜찮아요, 믿고 투자하세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한대요, 이런 영상은 의미가 없죠. 정확히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5개월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정의 쿠팡 서비스리고 도인 눈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주식이 만약 진짜로 또 한번 괜찮다면 절대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6,1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의 차트를 분석할 때는 월봉이 먼저예요. 제가 나중에 이 강의 한번 해드릴 건데 주식에서는 월봉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월봉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싼지, 이렇게 싼지, 아니면 중간쯤 있는지, 아니면 최고가를 찍고 있는지, 즉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100원 찍던 게 확연히 13,000원 찍은 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1,100원짜리가 13,900원까지 갔다는 건 객관적인 거죠. 주가 나와 있는 거죠. 10배 갔죠? 20배 갈 수도 있어요. 2,500원 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25,000원 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1,100원짜리가 14,000원 갔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대로 이런 주식 못 살 이유는 없어요. 단지, 이런 주식을 막 이 일봉에서 보시면 급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높죠? 월봉에서. 당연히 10배 오르네. 이런 건 이제 이 단기 단타 스캘핑.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풍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이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스윙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1,100원짜리가 13,000원 갔는데 13,000원짜리가 5만원 갈 거야. 1,100원짜리가 5만원 간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할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손절을 못해서 이제 물리신 경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손절을 칠 때는 정확히 손절을 치는 게 좋고, 대응을 할 때는 대응을 하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기준상 일단 이 5개월 선인 6,100원대를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주봉에서 보시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중요하듯이 주봉에서도 5주선이 중요해요. 좀 굵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5주선이 중요한데 고점을 형성한 뒤에 5주선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돼요. 이게 20년도 2월달인데 5주선 이탈하는 순간 조정. 자, 또 5주선 이탈하는 순간 또 조정. 근데 이번에 5선 깼죠. 언제 깼냐면 3월 10일 날 깼어요. 3월 10일 속한주에 그런 조정 들어왔죠. 우리 양봉이 이제 저번 주에 십자도지를 끝났기 때문에 이게 추세의 턴이 될 수는 있어요. 저 십자도지가 일종의 추세의 턴을 많이 말해주긴 해요. 하지만 5주선, 다시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5주선의 가격이 8,000원대예요.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시 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일봉에서도 21선인 황금일선이 중요하듯이 주봉에서도 20주선이 중요한데 저렇게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려드리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을 조금 감수하셔야 돼요. 일봉에서 지금 이제 그 저번 주에 십자 도지가 생겼다는 얘기 어쨌거나 일봉에서 이렇게 밑에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또 이제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낼 때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래량 실리면 한 번에 확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요. 근데 거래량 없이 조금씩 떨어지면 안 팔아요.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거래량이 또 막 없이 떨어진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은 월봉 5개월 선에 이 자리를 계속 경계하셔야 되고, 거꾸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다. 만약에 돌아 나가고, 그럼 일봉에서도 돌아 나가겠죠? 일봉에서도 21선 회복해 줄 때고 돌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 주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일본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져서 또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일종의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일봉에서도 이제 5일선이 존재하죠.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굵게 그대로 익히가 되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이제 산같이 이렇게 산 같죠? 꼭 이렇게 요 공간 매물대가 있는데 가격대로 보면 한 1150원에서 뭐 11,000원 요 공간이 돼요. 한번 이렇게 딱 솟아도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죠. 여기
물론 이 자리를 뚫어주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에서 또 올라가요. 말 그대로 20배 갈 수 있는 거죠. 저점 대비 1,100원짜리가 정말로 10배면 11,000원, 20배면 22,000원 갈 수도 있는, 23,000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요. 주식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뭐 일할 필요 없죠. 그냥 전자상 갖다 넣고 100% 확실하다는데 그런 건 절대 없는 거고요. 뚫어줄 자리, 뚫어줄 자리는 뚫어주고 안착해야 되는 거고, 지켜줄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5개월 선인 이 자리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자리는 또 전월의 저점이기도 해요. 전월의 저점이 6,300원이죠. 그러니까 전월의 저점이 6,300원을 훼손하지 않아야, 자, 이 친구가 이렇게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날이 되겠네. 일봉으로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을 하나 거나요. 이렇게 미리. 자, 전저점, 전월의 저점 이 자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동방이라는 종목을 사고 싶으면 지금쯤 매수해서 이 자리 깨면 손절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하지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죠. 자, 이상 좀 동방향을 살펴봤고요. 항상 월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봉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거는 항상 주의해서 매수하시고, 또 월봉 저점에 들어갈 때 장기 투자 관점, 또 중간에 스윙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월봉이 고점에 샀을 때 저점 대비 벌써 막 8배, 10배 올라온 거 샀을 때는 항상 손이 빠르거나 장중 대응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단기로 대응하는 게 좀 정확한 이 투자 방법 같습니다. 자, 이상 동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